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설도 잘 보내시고 설날에 아무도 우리 뭐 아이들, 손자들 못 오게 했더니 요즘 뭐 스마트폰을 세배를 하더라고요. 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을 알자라는 파일을 7개 정도 올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한반도의 비극이 언제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지 지나니까 1500, 1600, 1700, 1800, 1992년 하면은 그러니까 430년 정도 430년 어간에 있었던 큰 비극적 사건들을 제목이라도 좀 정리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또 미래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전진하려고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죠. 아는 것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진실을 외면하고 그럼 발전이 안 되는 거라. 피눈물 나게 아픈 이야기라도 돌아봐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승리한 것보다 패배를 철저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마사다 같은 데 가면은요, 자기들이 승리한 걸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뼈아픈 역사를 골수에 사무치게 새겨가 있지 않는 이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본다는 거 참 즐겁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임진왜란으로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뭐 많은 비극이 있었지만은 어떻든 현대사, 근현대사를 본다고 하면 임진왜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592년도 선조 25년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일본에 먹히는 데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보면은 결론은 해방을 맞이했다고 하지만은 나라가 허리가 잘려버리고 민족의 절반은 저렇게 이제 철의 장벽 속에 갇혀버린, 그리고 우리는 국방비에 그렇게 많은 피를 쏟아부어야 돼. 어쨌든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그것이 어디까지 해가지고 이 한 획을 그느냐. 을미사변이라는 말은 을미년 1895년도 10월 8일에 명성황후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황제 안에 있던 그 명성황후가 일본의 사무라이들에게 살해되는 이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비록 나라가 강대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 나라의 왕비를 사무라이들이 와서 암살했다. 이게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패륜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좋아요. 우리나라를 그냥 지배하고 싶다, 병탄하고 싶다 할 때, 그래, 기어이, 그래, 그 한 여자 황후를 죽이는 그런 오명을 남기면서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 나는 일본 국민들 중에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일본 이 정치인들, 극우파 이 정치인들은요, 이거는 욕도 아까울 정도로 나쁜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만 10년 돼가지고, 그 유명한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도 합니다만은, 을사늑약이 이루어졌는데, 1905년도 11월 17일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5년 후에 1910년에 그 유명한 경술 국치, 8월 29일 국치일이죠, 국치일. 나라가 일본에 병탄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1592년 선조 임진 외란서부터 한일 병탄 경술 국지까지가 쭉 이어집니다. 이것이 일관성 있게 우발적인 게 아니고 집요하게 한반도를 병탄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본 쪽에서 볼 때는 대륙으로 뻗어난 육교 같은 반도가 딱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탐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그날 이후로 이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8월 15일까지 일제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박 끝나고 해방이 8월 15일 됐는데 그 전후 처리를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미국, 영국, 소련 외무부 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가지고 삼상회의라고. 근데 그 회의가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질질 끌다가 그해 12월 27일에 합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미국이 그 38선 이남을, 또 소련이 38선 이북을 분할하는 걸로, 통치하는 걸로. 그랬다가 이제 50년도 6월 25일 김일성이 도발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 이 나라를 나누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그냥 지도를 했으면 전쟁은 안 하는 거죠. 전쟁하지 않고 두 나라가 그냥 물러가든지 다. 자기들이 우리 땅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물러가든지 아니면 나누지 말고 미국과 소련이 함께 도우면서 지도하면서 어떤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다가 조용히 함께 물러가면 될 텐데, 나누는 바람에 이게 또 6.25 전쟁이 터지는데 말이지. 이게 참 돌아보면요 정치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당들인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휴전되고 지금까지 휴전 상태 70년 지나가는데, 자 여러분 그 무슨 전쟁을 휴전 정전을 70년이나 해야 그래.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아마 이 휴전 정전을 갖다가 내가 볼 때 미국이 하는 짓을 봐서 앞으로 70년 더 갈 것 같아. 앞으로도. 왜? 휴전을 해놓고 종전선언 하지 않고 휴전 상태에 두면서 북한을 계속 긴장하게 만들어 건드리고 해야 대한민국 정부가 또 겁나가지고 미국 무기를 계속 사주거든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야. 그래, 해방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이제 이승만 정부하고, 일본하고, 그리고 박정희 정부하고 또 일본하고 한일 협정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만났지만은 도무지 일본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조건 때문에 계속 가서 밀어주고 또 결렬되고 해왔는데 1965년도 6월 22일에 박정희 시대에 김종필 시대에 이 엉터리 조인이 이루어진 거야. 한일 협정이. 너무 헐값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으로 협정을 거기다 조인해버린 거예요. 그 35년간이나 우리나라를 압박해놓고 그리고 전쟁 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근데 그걸 무상 3억 달러 그 다음에 차관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차관 2억 달러 또 민간 차관 1억 달러 총 해서 6억 달러인데 차관은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이제
무상 원조 쪽으로 무상 원조 3억 달러인데 그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35년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아니고 박정희가 새로 옛날 친일파 옛날 일본 장교였던 사람이 한반도에서 혁명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부의 수장이 됐다 하니까 축하금 쪼로 3억 달러 준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고 한일 협정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박정희 혼자서 김종필이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이상 전쟁 피해라든지 뭐 이전에 35년 압박에 대해서는 다시는 다 말하지 않는 걸로 하고 넘어갔다는 게 말이 돼요. 중고등 학생들까지 일어나서 반대했어. 한일협정 반대를. 국회도 거기 야당은 다 반대하는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걸 갖다 조인하고 국회 인준하고 통과시키 끝난 거야. 박정희가. 그래서 이걸 먹는 여러분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인터넷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나 포털에서 한일협정이라고 검색하면요 그게 잘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역사에 여러 수만 명의 글이 있는데 그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야. 그런데 그렇게 했어. 자, 그럼 이제 큰 제목으로는 이렇고요. 그 안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자, 이걸 좀 봐요. 가스라 다로라는 일본 총리고 이 사람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고는 미국 육군성 장관이야. 요 두 사람이 사람도 아니야. 두 사람이 미략을 합니다. 이걸 가스라 태프트 미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가스라 태프트 미략이라고 검색하면요. 자료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여기 뭐 간단하게 제목만 소개하니까 그리고 내용만 소개하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찾아보시라고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그러기 전에 이 가스라 태프트 미락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1895년도 10월 8일에 음력으로 8월 21일 경복궁에서 명성황후 민씨가 조선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군 한성 수비대의 미야모토 다케타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등에 의해 가지고 암살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외에도 명성황후 암살 사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을미의 변, 을미지변 혹은 을미8월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일본은요 명성황후를 암여우, 암컷 여우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메기스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암살 작전 암호명이 여우사냥입니다. 여우사냥. 기스네 가리라고. 기스네 가리 여우사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민비를 암살한 거예요. 우리 역사 중에 부끄러운 역사가 많지만 치욕 중에 치욕이죠. 문제는 비극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로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일본의 공조, 미일 공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 고초를 겪고 있고 한반도가 분단되어 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대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누구 작품이냐? 미일 공조. 일본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미국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미일 공조를 통해서 이런 비극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미국이 좋아서 미치는 사람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8번째 파일인데 미국을 알자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실체를 알자. 알면은요 지금처럼 그렇게 못할 겁니다. 모르니까 쏘가가지고 미국 없으면 끔뻑 가는 것이 미국 아름다운 밑자를 써가지고 미국이라고 막
그리고 미국 유학 보내고 오면 미국 가서 뭐 눈에 불이 날 것 같아. 이 놈들이 이건 뭐 사람이야. 이 놈들이야, 놈들. 가스라 다로,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이거는 뭐 놈이지 사람이 아니야. 을미사변이 있은 후에 그 민비 시해 사건이 있은 만 10년 되는 해. 그리고 그때가 바로 러일 전쟁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직후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과 일본의 대한제국 그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양의 각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요, 뭐냐, 이 가스라 다로하고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우리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걸 일본이 양해하면은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걸 우리가 양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쥐글놈들이.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필리핀을 먹으며 일본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조선을 먹는다는 거야. 이게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야, 이게.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와 일본 제국 총리 대신 가스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요, 미일 양국이 다 극비에 붙여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다. 1924년에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기록에는요, 서명된 조약이나 협정 같은 그런 뭐 남긴 게 아니고, 일본, 미국 관계를 다룬 대화 각서만 남아 있어요. 바로 그 미락이 있은 후에 미국은 바로 필리핀을 침공했고 조선은 일본을 병탄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요. 그래, 이렇게 된 것이 어떤 또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2차 대전 때 일본이 도발해가지고 그 하와이 진주만도 폭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전쟁에 가담하면서 원자탄 2개 던짐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 전쟁이 끝났으면 일본이 도발국가고 그리고 미국이 승전국이고 일본은 패전국이라.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 모든 전쟁 피해 보상을 패전국이 승전국 미국에게 보상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참, 아니 일본 땅을 나누어 러시아는 뒤늦게 참여했고 뭐 미국도 조금 늦게 참여했는데 어떻든 이 전쟁에서 그 영국, 프랑스 사람들은 이 한반도 쪽에 전쟁할 때 뭐 별로 개입된 게 없기 때문에 연합군이나 하지만은 어떻든 이 한반도 문제, 일본 문제, 중국 문제 이런 걸 다룰 때에 일본 본토를 얼마나 미국이 얼마나 소련이 통치하도록 분할했다. 그건 말이 돼요. 일본이 도발국가니까, 일본이 패전국이니까. 그런데 왜 일본이 패전국인데 일본 본토는 가만 놔두고 엉뚱하게 한반도를 나누어 분할 통치한다고 결정했냐는 거예요. 내가 얘기는. 자, 그래서 참 지금 와서 보면 뭐 땅을 쳐도 안 되고 뭐 울어도 안 되고, 야, 이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라는 사람이요, 미국 제27대, 28대 대통령 연임을 한 사람이고, 예일대학 그리고 신시내티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 미국의 10대 10번째 연방 대법원장도 지내고 육군성 장관도 지내고, 그리고 이 육군성 장관일 때 가스라 다로하고 그런 좀 끔찍한 미략을 맺어가지고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 이 사람은요, 그의 뭐 명예로 하면은 미국 역사상 행정부 수장 대통령을 2번 지내고, 사법부의 대법원장도 지내고 한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가 1887년부터
1990년까지 오하이오 주의 최고 재판소 판사로 있었고, 1901년부터 1905년 사이에 필리핀 초대 총독. 그러니까 아까 나는 미략대로 결국은 이제 필리핀을 정복해서 거기 초대 총독으로 갔어요. 그리고 1904년부터 1908년 육군성 장관을 지내고 1909년에 대통령 당선되죠.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조금 진보적이었지만은 이 테프트는요 매우 보수 꼴통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조금 개혁적이고 그런 정책을 썼지만 점점 보수 본색을 나타내고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달러 외교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는 강경 외교를 하다가 마침내 지지를 잃어가지고 총선 때는요 행편없는 패소를 하면서 끝나요. 그래도 이제 꽤 유명한 사람이니까 물러난 후에도요 예일대학 교수도 지내고 최고 재판소 판사장도 역임하고 했던 그런 인물이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예요. 이 나쁜 놈들의 미략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미국하고 소련하고 영국의 회의를 했다는 게 결국은 일본 본토는 가만 놔두고 한반도를 똑 나누어 가지고 분할 통치하다가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조각이 어디 있냐면요 신의주에서 철교를 타고 중국 땅을 건너가면은 그러니까 단둥인데 단둥시에서 끊어진 철교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압록강 건너편에 신의주를 바라보고 이 중공군의 조각상이 이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동무들이 북한에 있는 인민군 동무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돕겠다. 이렇게 이게 중국의 말 없는 말이야. 말과 소리가 없는 의지를 중국의 의지를 혹은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건너온다는 거죠.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하는 정책이나 그런 기본 정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조금만 우리가 북한을 더 괄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래 하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지금 남한하고 해봐야 차이도 많이 날 뿐 아니라 남한에 붙어가지고 차별 대우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한하고는 관계 끊어버리고 시장도 크고 그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뭐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중국에 빌부터 사는 게 낫겠다. 대륙으로 뻗어가는 길도 있고 시장도 크고 말이야. 그런 생각 안 하겠어 북한이?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하는 게 때로는 밉상스럽고 뭐 기분 나쁘고 하지만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하다. 동족이 우정과 사랑이 중공군보다 중국보다 그래도 한 피를 나눈 대한민국이 낫구나 하는 걸 그 일관성 있게 심어줘야 돼요. 북한이 어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어렵지만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라고 원수된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받아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국 품에 가서 안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뭐 북한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중국 품에 가서 안겨버리면 통일은 이제 영원히 물 건너가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사태 나기 전에 참 그때 잘 갔다 왔는데요. 요 단둥 압록강 끄트머리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강이 다 따라서 쫙 끄트머리 요 러시아 땅 경계 여기까지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여기에 지금 다리들이요 대형 교량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평양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국군이 들어와요. 북한 땅에. 왜? 여기 지금 황금평이라든지 나선 청진지구 이쪽이 전부 다 중국하고 가까운 곳에, 교통이 멀지 않은 곳에 중국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으면서 공장을 짓고 개발하고 있어요. 중국 자본 가지고. 그럼 중국이 이렇게 많은 자본을 쏟아서 공장을 건설하고 했는데 북한의 변고가 터지면 중국군이 여기 다 중국군이 최첨예 부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딴 데 있으니까 여기 다 있다고. 중국 최첨단 부대 이쪽에 다 있다고. 그래 들어오는 목적이 뭐냐? 들어오는 구실과 명분이 뭐냐? 북한 땅에 건설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한다. 또 북한에 있는 핵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그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막을 수 있으면 누가 북한이 막을 수 있겠어요? 남한이 뭐 우리가 왜 들어오냐 하고 해봐야 중국이 우리 말 듣겠어요? 이거는 유엔에 가입된 독립국 딴 나라인데 남한이 뭐로 오라 마라 하냐? 할 거 아니에요. 중국 군대가 자기 혈맹이라고 하는 북한 땅에 자기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동맹국인 북한 땅에 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간다. 뭐 뜰보면 말해봐라 하면 누가 무슨 말 해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아닌데 거기가. 우리나라 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 가입된 정식 독립국인데 북한이 거기 들어오는데 남의 나라가 간섭하냐. 일본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때 일본이 중국군하고 지금 맞짱 뜨려면 합니까? 뭐 그거 안 될 거예요. 중국은 여기 뭐 핵무기도 갖고 있는데 일본 열도에 몇 개 뭐 또 미국에 맞은 거 또 한 맞아볼래 하면 뭐 입 닫아야지. 미국이 들어오지 마라 한다고 중국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너희는 왜 남한 땅에 들어와 있냐? 너희도 나가라. 그럼 우리도 나가지. 그 미국은 나가겠어요? 또 우리 남한이 또 그 미국에 나가면 중공군이 북한도 들어왔는데 우리 한반도 다 먹을 거다. 벌벌벌 떨고 또 미군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중국은 안 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통일은 이제 영원히 물 건너가는 거지. 그럼 그걸 돼도 괜찮겠어요? 나는 뭐 내가 좀 살다 죽으면 나는 그 말이지만 내 자녀, 내 후손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저는 뭐 우리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의식이 좀 깨어나가지고 본정신 돌아와야 돼. 너무 멍청한 소리 하지고 북한 반대고 북한의 공산당도 반공하면 뭐 이거 똥벌이지 그래. 그 허수아비 때리기야. 북한에는 공산당이 없어요. 노동당이야 노동당. 그 반대한다고 무슨 그 반공한다고 중공군이 안 들어오겠어요? 나는 참 어리석은 건지 순진한 건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분별해야 된다. 냉철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처한 입장이 이 모든 비극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임진왜란이지만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서부터 시작됐다. 미일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미국이 그리 좋아할 만한 나라가 아니고 일본과 미국은 영원히 이게 한 나라처럼 할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일본이 우리 편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영원히. 미국도 우리 편 되지 않습니다. 그저 북한을 자극하면서 여기다가 미군 기지에다가 최첨단 미국 무기를 갖다 놓고 전시해 놓고 북한이 자꾸 이렇게 위협하는데
북한은 핵도 갖고 있는데 이 미국 무기 좋은 걸 좀 사야 안 되겠나 하고 미국 무기 판매상 이게 미군 부대 쇼윈도예요. 미국 무기상의 쇼윈도. 대한민국에 무기 팔아먹을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방어선은요, 그 에치선이라고 하는 그 방어라인은 일본까지만이고 조선은 빠져 있습니다. 한반도 빠져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요, 바로 미군은 일본을 철수해 갑니다. 그래서 미국 무기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이요, 지금 미국을 알자 파일의 8번째 파일이니까 1번부터 차근차근 또 들어야 돼요. 이 8번만 들으면 안 돼. 이야기를 근본부터 들어야지. 중간중간 듣거나 처음만 보거나 끝만 보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초지종 1번부터 쭉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